9월 18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선출 권력 우위론입니다.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이 권력의 일종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작된 이른바 선출 권력 우위 논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에 대해서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서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발언이기도 한데요. 이에 대한 문영배 전 헌재소장의 또 다른 해석이 나와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입니다.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는 거고요.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행정, 입법, 사법부의 명백한 삼권분립 원칙을 강조한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이에 대한 정치권의 의견 역시 엇갈렸습니다. 저희가 사법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정작용을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바뀌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입법부 본연의 입법 기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가 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그런 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삼권분립 원칙인지 이해할 수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선출됐잖아요. 전 국민에 의해서. 그럼 누가 그럼 탄핵 심판을 했습니까? 임명된 권력 아닌가요? 헌법재판소가? 그렇죠. 헌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삼권분립의 세열은 없거든요. 민영배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지기현 같은 분들의 행태를 존중만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면서 요즘처럼 혼란스러울 때는 서열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문 전 헌재소장을 향해서 직격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자중론도 있었습니다. 1등이 국민, 2등이 선출직, 3등이 뭐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확대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자.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말씀하신 대로 헌법을 읽어봐도 국민이다. 이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라 잠시 위탁받은 것이라면서 권력을 가진 공직자로서의 경각심을 항상 명심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때 아닌 선출 권력 우위론 역시 민주주의의 근본과 상식 그리고 공직자의 원칙을 따른다면 그 논쟁의 답 또한 명쾌해지지 않을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입니다. 앞서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어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것도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요. 장관님, 세율이 몇 %가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배당을 촉진해야 되는 한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과세 형평성 이런 이제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너무 많지 않냐 그런 논란이 있을 점을 저희들은 이제 고려를 했었고요.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하고 어떤 세율 그런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35%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국회 논의 단계에서 시중의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7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고려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결정했지만 추후 국회 논의를 통한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여당과 같은 우려와 함께 인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세율을 더 낮춰야 합니다. 세법과의 조화, 노동권과 경영권의 균형, 안정적인 시장 감독 체계를 통한 자본시장 건전성 등이 확보되어야 코스피 5천은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최고세율을 25%로 설정할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25%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법률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몫으로 넘어온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